진단 시간입니다. 2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일반 사고 사망자보다 6배가 넘고요. 야간 발생률이 무려 72.7%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방법들에 대해서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고 난 곳에 안전대, 삼각대를 세워서 조치하시는 분들 자주 보이는데요. 네.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주간에는 고장이나 사고차 후방 100m 지점에다가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조등 불빛을 반사시켜서 발광되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야간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죠. 네. 게다가 2차 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설치 장소 또한 주간보다 배로 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설치 장소가 후방 200m로 늘어나고 또 여기에 사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성광신호 또는 전기제 등을 비롯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용 긴급신호용 불꽃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네. 운전자의 의무 설치는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 표지 규정에 따른 사항에 준합니다. 네. 주간에는 차 사고 난 곳 후방 100m 지점, 야간에는 200m 지점에 삼각대를 세워야 되는군요. 네. 2차 사고 방지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듯이 섬광신호, 전기제 같은 것도 있는데 특히 불꽃 신호기가 각광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항시 만충 관리해야 하는 전기제와는 달리 충전 없이 필요할 때 바로 사용을 하고 또 수거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꽃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특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물론 직진 성향이 강한 점등식 LED가 사면으로 불빛을 퍼져나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충전을 해야 되고 또 회수,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네. 그런데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는 그 25년 전 도입 보급을 시도를 했었지만 총포도공 화약류 단속법에 묶여서 이것을 취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2차 사고 발생이 늘자 각 지방경찰청이 앞장을 서서 불꽃 신호기를 보급 개도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게다가 2년 전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에 동참을 하면서 지난 2월부터 판매와 구매,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기존에는 화약으로 구성된 제품이라서 제재를 받아왔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게 된 건가요? 네, 문제는 화약 함유량이 미미한 불꽃 신호기조차도 총포도공 화약류 단속법에서는 양도 양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모법에 있었습니다. 살상용과 구조 신호용을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상황에서는 수입이나 제조는 물론이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주소지 경찰서나 사용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김성태 의원께서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제 겨우 물꼬가 튼 셈이 된 것이고요. 네. 앞으로는 모법 개정만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2월부터 판매가 되고는 있지만 불꽃 신호기와 관련된 제도 아직은 손볼 부분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총포도공 화약류 등의 단속법상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와 구매가 가능해진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열장 300개 이하 전시와 개인 판매 3개 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것도 지난달 10월부터니까 앞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돼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위험성 검증 실험을 한 경찰청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해서 우선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했다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기대 효과는 큰데 아직은 생소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에요. 얼른 좀 널리 알려져야 할 텐데요. 네, 그런 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어둠 속에 커다란 촛불처럼 보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불꽃 신호기를 켰다고 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고속도로에서는 한순간 추돌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위험 상황을 알리는 현장 긴급 신호임에도 만일 운전자들이 이 불빛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지난 1월 31일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던 경찰관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마디로 아직은 생소하고 이런 현실인 만큼 상대적 시간과 많은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울러 간단한 조치 후 몸을 피하라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문구가 정식적인 대피 매뉴얼로 채택이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후방차가 더 책임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예.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려오는 차를 향해서 거꾸로 다가간다는 것은 대부분의 상황이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삼각대와 불꽃 신호기 동시 설치를 의무화한 게 아무래도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삼각대는 전조등 불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다시 말해 자체 발광량이 없는 구조물입니다. 불꽃 신호기는 사방 500m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체 불빛을 발산시키는 제품 특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험을 가중시킬 소지가 큰 야간 200m 후방 삼각대 설치도 상황에 따라서는 간혹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원 휴게소 인근에서 06시경 제동 없이 달려든 아반떼 승용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 사고가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당시 운전자는 가수면 상태라 불꽃 신호기를 볼 수 없었다는 생각을 가정해보면 이런 경우에서 주간 설치 기준인 100m 후방에다가 안전삼각대를 설치를 했다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자체 발광은 못하더라도 100m 또는 200m 후방에서 돌진해오는 차체와 먼저 부딪히는 충격으로 운전자를 깨우거나 또 전방의 위험을 인지시킬 수 있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든 안전조치는요, 현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 이슈 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